자, 저희 두 번째 타임 할까요?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번 타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한테 회사편에 대해서 혹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편 혹시 회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뭐 상법의 꽃이라고 하죠. 회사편을. 사실은 제가 상법 중에서 가장 잘하는 파트는 회사편이에요. 근데 이제 엄수표법을 잘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어수법은 뭐 사실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고, 회사편은 이제 때려 여부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상법의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이 민법의 법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민법의 법인 개념을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영리사단 범위를 상법상 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응? 물론 여러분이 배울 때는 169조를 가지고 상법상 회사란 보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됐죠? 그때 상행위는 뭐예요? 다시 한번. 기본적 상행. 그러니까 거기서 상사회사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밖의 영리는 뭐예요? 준상행. 됐죠? 응? 그래서 민사회사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회사나 민사회사나 모두 상법상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여러분이 민법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 거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교재는 제가, 과거에 공인회계사, 또 세무사 시장에서 썼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 교재는 아까도 제가 밑에 내려가서 교재들을 상법 교재를 한두 권 봤는데, 그냥 짜집기 수준의 교재예요. 저는 편저라는 말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저라고 씁니다. 저라고 쓰면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생겨나니까요. 도용 문제가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편저와 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편저는 편집에 썼다는 말이고요. 저는 독창조로 썼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독창조로 쓸 수는 없어요. 제가 상법을 8판까지 교재를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올해 끝내셔야죠. 내년에 이제 9판 교재를 가지고 좋은 상법 시대를 한번 열어볼 생각이에요. 자, 회사편도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총칙 부분 먼저 가야 될 거예요. 응? 왜냐하면 회사의 전체적인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이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타픽이 어떻게 되냐면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좀 정의합니다. 주식회 설립에서 여러분들 혹시 설립 절차도 모르면서 설립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일시차액금에 의한 가장납입, 그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또 변태설립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놔야지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설립중개사든 또 변태설립사항이든 또 일시차액금에 의한 가장납입이든 또 설립 관여자인 발기인의 책임이든 또 검사인의 책임이든 이런 걸 다룰 때도 꼭 설립 절차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3장에서는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주식과 주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실은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또는 대한민국의 상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타픽이 주식과 주주입니다. 왜 어려워하냐면 주식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응? 이 주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설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응? 자, 그리고 이 주식을 가진 자의 시비를 주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응?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논의를 좀 전개를 해나갈 거예요. 응? 그리고 제4장은 뭐를 배우냐면 주식회사의 기관을 배웁니다. 자, 이 기관을 뭐라고도 이야기할까요? 가버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관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회사의 궁극적 주인인 주주들의 회합으로 구성된 주주총회, 오케이? 또 경영자 집단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오케이? 그리고 감독기관은 감사. 이렇게 몽테스큐의 상권분립 이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몽테스큐의 상권분립 이론은 헌법에서 배우죠. 왜 헌법에서 배우냐면 입법행정 사법의 3권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가진 자 사이에서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에서 국가의 통치 구조를 배울 거예요. 에? 그 내용이 그대로 회사편에 내려온 게 뭐예요? 기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편하고 헌법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입법행정 사법을 변환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소유 경영 감독이 되는 거예요. 에? 그럼 간마디 정리해 봅시다. 소유자 집단의 총회를
주주총회. 됐죠? 소유와 경영 분리현상 때문에 그치? 타인기관성을 갖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주총회 보통계로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몇 명 선임해야 돼요? 3명 이상. 이유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사회는 뭐예요?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실행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예요? 대표예요. 오케이? 네? 대표입니다. 대표라는 건 우리가 법인에서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응? 실제로 실행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기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는 거고요. 그 경영자 집단에 대한 견제 또 감독을 위해서 감사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응?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자본금 총액이 5천억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신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또 대표이사의 업무에 역시 복잡성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관구조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치?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응? 선택형 문제에서는 주총결의 하자를 가지고 많이 낼 거고요. 그죠? 또 사례형 문제에서는 이사의 책임이라든가 혹시 또 대표 소송이라든가 혹시 또 하나 업무집행관자의 책임이라든가 혹시 또 감사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또 덧붙인다면 표현대표이사라든가 공동대표이사 이런 걸 가지고 출제를 할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법이에요. 예? 상법은 선택형이나 사례형이나 주요 쟁점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형을 잘하는 친구들이 사례형을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에? 자, 그리고 나면은 뭘 볼까요? 우리가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서 만드는 건 결국은 자본금이라는 거예요. 에? 질문. 자, 자본금을 수량적으로 쪼개 뭐가 나올까요?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을 가진 자의 지위를 주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편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계적인 지식도 조금은 있어야 돼요. 응? 대부분 제가 이제 학회에도 있고 그러지만 학자들이 순수 법학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넘어가질 못해요. 응? 순수 상법 영역에 머물러 있지 회계를 붙여서 논문을 쓴다든가 조세를 붙여서 논문을 쓴다든가 그런 걸 거의 하지 못해요. 응? 저는 여러분이 알듯이 공인회계사는 뭐 거의 20년 그치? 정도 된 사람이니까 충분히 뭐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 잘하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는데 보세요.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서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이 자본금만으로 회사는 커질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뭐합니까? 유상증자. 오케이? 그래서 이 토픽에서 볼 내용은 자본금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가보시죠. 자본금의 변동은 변수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증가. 오케이? 또 하나는 감소. 되나요? 이 자본금의 증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주 발행을 유상증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자본금의 감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남아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가면 죽을 것처럼 힘들 거예요. 주식회사의 기타 제도.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정관 변경이에요. 예? 첫 번째 정관 변경입니다. 정관은 그지? 자, 언제 만들어요? 주식회사의 설립시 또 위에서 만듭니다. 응? 상법상 모든 회사의 설립 절차는 크게 실체 형성 절차와 설립 등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그때 실체 형성 절차는 정관 작성, 사원 확정, 출자 이행, 기관 구성 절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응? 그때 최초에 만든 정관은 뭐라 그래요? 원시 정관? 응? 그 정관이 보세요. 영원하진 않죠.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오케이? 그에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회에서 정관 변경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응? 그를 정관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좀 어려워합니다. 주식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회계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 시험에서 상법상 준비금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배당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 문제에서는 이 내용들이 가끔 모의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있단 뭐 있어요? 됐죠? 사채. 액면금액, 액면이자, 만기, 3요소를 표준한 채무를 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사채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사채와
특수사채. 그지? 이 특수사채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본드 이스 워런트. 오케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응? 근데 공부를 안 하시겠죠, 거의. 그지? 이쪽 오면.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상장회사 특례가 나오는데 상장회사 특례 규정은 여러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뭐 있냐면 회사의 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5가지가 존재합니다. 상법에는. 첫 번째, 조직 변경. 두 번째, 회사 합병. 세 번째는 회사라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분할.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은 주식과 주주 타픽에 조문이 있어요. 근데 옳지 않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은 뭐냐면 완전 모자매서 관계를 만드는 그게 구조 변경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 같이 정리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 시험은 다 여기서만 나와요. 응? 합병에 대한 시험 문제 또는 분할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최근에도 아마 모의시험 같은 데서 이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분할에서는 출제되면 뭐가 출제돼요? 분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분할 어떤 과정을 이 과정 거칩니까? 조직 변경 빼놓고. 조직 변경은 총주주 또는 총수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쪽은요. 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과정에서 분할 전 회사와 분할회사는 그치? 원래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연대 책임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분할 책임 제한결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분할회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연대 책임 고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분할 무효해석하고 연결해서 출제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출제되면 뭐 나와요? 회사 합병과 관련해서 회사 합병의 재반 절차, 그지? 또 하나는 채권자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 오케이? 또 반대주의 주식 매수 청권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궁극적으로 이 합병이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뤄요? 소로스 다르죠? 그게 합병 무효해서예요. 오케이? 합병 무효해서의 제소 원인 중에 합병 비율이 현재의 불공정한 경우, 오케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응?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나중에 교재에서는 기타 회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 기타 회사는 원래는 총칙에서 다룹니다. 에? 총칙에서 다루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구체화시켜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하고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잡아볼게요. 2장서부터 어디까지는? 6장까지는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공부를 하는데 회사편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잘못합니다. 여러분들. 강사들이 희한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보니까. 전문가 가지고 가르치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한명회사, 합자회사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리고 주식회사를 준용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완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상법상 회사에서 90%의 문제는 다 주식회사에서 나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주식회사 제도를 이해를 하고 한명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그치? 얘네들은 주식회사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 있다고. 왜냐하면 상법이라는 걸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전문 선수대로 공부한 거야. 아니야. 무조건 주식회사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한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외국회사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당부드립니다. 무조건 여러분은 주식회사 편을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한명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는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체크하면 좋냐면 총칙에서 체크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응? 그리고 한 번씩 읽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하고 첫 번째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자, 회사편 총칙 갑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여러분이 정리할 주제들이 뭐 있을까요? 조금 스피디하게 정리할게요. 자, 회사가 무엇인가 정리해야 되겠죠. 회사 2대 개념에서 정리하세요. 영리성, 법인성. 되죠? 사단성은? 상법 169조의 조문에 안 나오잖아요. 응?
사단성 뭐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법상 회사 중에 자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 가능한 회사 뭐 있어요? 유한 책임, 유한 주식회사.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사단성은 그 존재를 잃게 됐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잠재적 의미의 사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 1인이 모두 주식을 인수해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더라 주식 양도를 통해서 그게 다른 주주가 개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건 회사의 뭐를 개념 요소, 2대 개념 요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뭐 있다?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건 뭐 있어요?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 파생된 사단성의 파괴 문제. 됐어요? 일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인 주식회사 뭡니까? 주주가 1인 주식회사예요. 주주총회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소집 통지를 하고, 그지? 또 주주총회 참석해서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요건을 거치고, 그지? 또 의사록을 작성을 해야 돼요. 심지어 그런 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쳐는 유효하다. 됐나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선택형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사례형에서도 언제든지 건드릴 수 있고. 됐나요?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 있나요? 회사의 능력 문제 정리하셔야 돼요. 회사의 능력은 크게 뭐로 나눌 수 있어?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 권리 능력은 제한되는 경우도 있죠. 어느 경우 있습니까? 첫 번째, 성질에 의한 제한이죠. 회사는 친족, 생명, 질문드리죠. 상속에 대한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배 계약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상속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응?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는 법인입니다. 그럼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이관의 행위가 곧 회사 행위로 전환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표이관의 불법 행위는 곧 회사의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의 책임은 1차적으로 누가 져야 돼요? 회사가 지는 겁니다. 법인성 때문에. 응? 그렇지만 대표이사도 연대 책임을 진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정리할 내용이 뭐 있어요? 상법상 회사를 꼭 한 번은 비교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상법상 회사 멋지게 한번 5개만 가져가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뭐 있나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오케이? 이 회사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여러분은 상법 공부할 때 이 사원의 의미를 깨우셔야 됩니다. 사원은 절대 직원이 아니에요. 출자자입니다. 이 주식회사에서 특히 사원을 주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원은 출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멋지게 정리하세요. 한명합자회사는 사단성 유지되죠? 그럼 2인 이상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1인 이상 무한, 1인 이상 유한. 오케이? 1인 이상 유한, 1인 이상 유한, 1인 이상 유한. 오케이?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때 책임이 많으면 권한이 많죠? 한명회사의 대표가 누구예요?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이야? 여기는 업무 집행자야? 유한 책임에서, 유한회사는 이사야?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야?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 상법상 회사를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보고 나면 여러분이 끝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질문 한번 드리죠. 의사결정 어떻게 합니까? 지분주의입니까? 대갈통수주의입니까? 무한책임사원의 도수주의입니다. 도수주의예요. 지분주의입니다. 지분주의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안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법은 아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스피디하게 전부 다 정리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 회사를 꼭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셔야 돼요. 지분양도라든가, 혹시 또 대표기관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혹시 자, 질문 한번 드리죠. 자, 이 회사의 설립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논제를 다뤄야 되겠죠. 첫 번째, 설립 절차 보시죠. 이것도 저희 로스쿨에 제가 3학년 수업하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지? 자, 보세요. 한 명회사의 경우에 이 5개의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거예요. 자, 정관 작성합니다. 별도로 사원 확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날 세야 되겠다. 자, 한 번만 이거 하고 하자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한 명회사의 경우에 정관 작성합니다. 사원은 별도로 확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서는 정관의 절대계상이에요. 오케이? 자, 출자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무한책임 사원이 오케이? 회사 재산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케이? 출자 이행할 필요 없어요. 왜? 채권자의 책임의 기초는 재산이 아니고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기관 구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에서는 책임이 많으면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 각자가 업무집행기관, 대표기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설립등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합자회사 정관 작성합니다. 사원 확정 절차 별도로 거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관의 절대계상입니다. 유한책임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와 무한책임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가 출자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면 돼요. 오케이? 기관 구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한책임 사원이 업무집행기관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인적여사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된다. 자, 가서 정리할게요. 우리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입니다. 오케이? 어느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명에서 합자회사는. 왜? 바로 설립돼 버리니까 정관만 작성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보시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정관 작성합니다.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서는 정관의 절대계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별도로 그냥 사원 확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출자 이행은 필요해. 왜? 채권자에게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이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업무집행자는 정관의 절대계상이 오케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 절차가 더 들어간단 말이야. 정관 작성, 출자 이행, 기관 구성. 됐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 작성합니다.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서는 정관의 절대계상이 오케이? 출자 이행 반드시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니까 해야 돼. 이사 반드시 선임해야 돼. 오케이? 됐죠? 정관 작성, 출자 이행, 기관 구성, 설립 등이 4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는 됐죠? 그래서 2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는 최종적으로 법인격이 비워되는 창설적 효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두 번째, 설립을 가게 되면 설립의 하자에 대한 부분을 가셔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항상 법에서 하자는 뭐를 말합니까? 됐죠? 회사법에서는 하자가 생기면 뭐로만 다툴 수 있어요? 소송. 왜 그래? 회사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개인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개별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떠한 하자가 생긴다면 무효사유든 취소사유든 오로지 뭐로만 다투는 거예요? 소송으로만. 오케이? 그때 제기되는 소송이 뭐예요? 설립 무효에서 설립 취소에서 그런데 질문드리죠. 자, 회사법상 소송 중에
그지? 설립 취소유서가 인정되는 회사 한번 잡아보세요. 4개예요, 4개. 주식회사 제외. 이유는요?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관의 절대사항이기 때문에, 그지? 사원의 의사표시 하자 중 취소 사유는 설립의 하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제가 답답한데, 그지? 그래서, 그지? 사원과 누구? 취소권 있는 채권자가 설립 취소 유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다룰 주제가 일단 뭐 있어요. 그치? 자, 보세요. 설립 무효수와 설립 취소유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한번 우리 회사법상 소송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소송법이 2개가 시험법에 들어가죠. 하나는 민사법에서 민사소송법, 그치? 또 형사법에서 형사소송법이 들어갈 거예요. 걔네들은 회사법상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사소송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소송의 원고와 피고, 당사자 간의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효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인적 효력. 응? 또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법상 소송은 가장 큰 특징이, 자, 회사라는 실체는 보세요. 자, 제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하나 그렸어요.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습니다. 오케이? 응? 자, 이때 회사가 부채가 있다는 말은 회사라는 실체예요. 상대방이 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채권자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봤으니까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자본을 넣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왜 채권자가 저 재무상태표라는 또는 대차표라는, 그죠? 상업장부에 채권자가 위에 있을까요? 우선 변제권 때문입니다. 응? 주주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으면 자녀재산부의 청구만 갖기 때문이에요. 이 채권자는 항상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응?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청산 절차도 이해하기 힘들고, 그죠? 또 자본 감수 절차도 이해하기 힘들고, 회사병이 있어서 채권자 보호 절차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왜 생겨나는 원리예요? 채권자 우선 변제권 때문이에요.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이익 배당에 있어서도 반드시 배당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돼요.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누가? 주주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반드시 회사가 배당을 할 때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가. 왜? 배당은 주주에게 하는 분배예요. 오케이?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회사법상 소송으로 넘어옵니다. 자, 소송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뭐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피고 적격, 그지? 제소기간, 응? 판결 효력, 됐죠? 소송법에서는 그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소송의 대상인가? 그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인 원고는 누구인가? 오케이? 응?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피고는 누구인가? 언제까지 제소할 수 있는가? 됐죠?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그 판결이란 어떻게 되는가? 자, 질문 멋지게 한번 가시죠. 우리 회사법에서는 제소 사유도 법정하고 있습니다. 제소권자도
법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법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력도 뭐예요? 당사자가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지? 당사자 외에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제3자예요. 응? 소급하지 않습니다. 불소급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리 멋지게 랩만 하고 갈게요. 회사 설립 무효에서 주식회사 누가 제기할 수 있어요? 주주이사 감사에 한해서. 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 제소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설립 관련된 객관적 하자예요. 응? 제소의 상대방 당연히 회사가 되겠죠. 오케이?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소를 제기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대세의 효력, 또 소급하지 않는 불소급효.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응? 더 가볼게요. 자, 신주 발행의 하자에 대해서 뭐로 제기할 수 있다? 오로지 소송으로만 제기할 수 있다. 제소사유는 뭐야? 신주 발행에 있어서 객관적 무효사유예요. 제소권자 누가 됩니까? 주주이사 감사에 한해서 제소기간 신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지? 상대방 당연히 회사가 되겠죠. 판결력, 대세의 효력, 불소급효. 그지? 끝났죠? 자, 더 가볼게요. 대표 소송 갑니다. 오케이? 누가 제기할 수 있어요? 주주. 어떤 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소수주가 제기할 수 있죠. 응? 당연히, 그치? 대표성에 있어서는, 그치? 상대방이 되는 건 이제 이사가 되겠죠. 오케이? 그때는 이사는, 그치? 퇴임한 이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제소기관은 특별하게 그치? 선행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제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판결은 어떻게 돼요? 대세의 효력, 불소급효. 다만, 특이한 점 하나는 뭐예요? 패소 원고도, 그치? 악의중과 실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 대표성에서는 악의인 경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뭐 있어요? 감자무효에서, 오케이? 소급효입니다. 또, 주총결의 하자에 관한 4개 소송, 소급효예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회사법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뭐 있을까? 회사의 청산, 해산, 청산, 기타 제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해산이라든가 또 청산이라든가 혹시 기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의미는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사례형 문제로 내기는 힘들고요. 그지? 선택형 문제로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편의 총칙의 주요 주제는 이 4개 정도가 됩니다. 에? 특히나 중요한 내용은 상법상 회사를 비교를 해야지만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어요. 응? 꼭 그거를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주식회사 설립으로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주식과 주주하고 그죠? 이쪽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주식회사 설립에서는 주요 논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주식회사란 과연 무엇일까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 2장 가보겠습니다. 제 2장 갔더니 주식회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주식회사에서는 가장 먼저 정리할 게 주식회사의 3대 본질적 요소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에서 첫 번째 본질 요소는 뭘까요? 자본금입니다. 오케이? 응? 자본금 뭘까요? 주식회사의 최초 설립 시에 주주가 될 자가, 그지? 불입해 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자, 보시죠. 자본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2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통상은 일주에 액면 금액이 나오면 뭐가 될까요? 액면 주식. 액면 금액이 없다면 무액면 주식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 사례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갑 주식회사의 자본금 5천만 원은 5천 원짜리 주식 10,000개로 구성됐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됐습니까? 자본금을 수량적으로 분할한 단위. 오케이? 걔를 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멋지게 정리해 볼게요. 이 주식을 가진 자의 지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주식 주주를 그게 주식회사의 3대 본질적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드리죠. 주주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이 금액을 출자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자한 금액 이상 추가적 출자물을 지지 않고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집니다. 그러한 속성을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책임 한계는 아무리 커져도 5천원까지로 한계에 지어지고, 오케이? 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이 주식의 주가는 삼성전자 얼마까지 갔어요? 뭐 환산하면 한 300만 원을 갔죠. 응? 5천원짜리 주식 300만 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은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나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변호사 시험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응? 그 나중에 하세요. 언제 하시냐면 나라 망한다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다 할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응? 투자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 반대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투자하고 공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남들이 하는 것만 죽어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잘하는 사람만 붙어요. 오케이? 또는 운 좋은 사람만 붙어요. 근데 하지 않은 영역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회사 3대 본질 중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스케줄표만 멋지게 그릴 테니까 이제 자,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누가 생겨납니까? 설립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자가 생겨납니다. 걔를 발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명 이상은 뭐가 될까요? 자, 회사법에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쉽네. 그치? 자, 가장 먼저 뭐합니까? 실체 형성 절차의 첫 번째 단추를 낍니다. 말로만 할게요. 정관 작성하고 김영란을 설명합니다. 오케이? 응? 그리고 나서 뭐 할까? 주식 발행 사항 결정합니다. 주식 발행 사항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를 주주로 좀 만들어 주실래요? 하고 청약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회사는 뭐 할까요?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발기인이 하는 것이죠. 오케이? 배정합니다. 이 청약과 배정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수. 됐어요? 인수를 반 자의 시비를 인수인. 이 자들은 주주입니까? 주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권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주식양도의 제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주식 인수인은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금전으로 납입하면 납입. 오케이? 기타 예산으로 납입하면 현물 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물 출자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그죠? 가치, 재산의 과대평가를 통해서 혼수자본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 설립장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검사인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다만 감정인의 조사로 가름할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응? 현물 출자라고 나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오케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창립, 발기 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의 의결권이 확정됩니다. 모집 설립의 경우는 창립청회가 소집되는 거예요. 그럼 창립청회는 뭐가 될까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설립중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설립경과 조사를 거칩니다. 걔를 이사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조사하고 나서 뭐합니까? 보고합니다. 혹시 발기 설립의 경우에 발기인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 창립청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거칩니까? 설립 등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주식회사 설립 절차예요. 자, 랩만 하겠습니다. 발기인 또는 발기인 조합이 생겼다. 주식 정관 작성하고 김영란을 설명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한다. 청약 배정 납입 절차를 거친다. 오케이? 그리고 발기인의 의결권 확정 창립청의 신. 거기서 자, 모집 설립 시에는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그치? 발기 설립 시에는, 모집 설립 시에는 창립청에서, 그치? 이사감사를 선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감사는 뭐 하는 거야? 그치? 설립 경과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발기 설립 시에는 발기인한테 보고하는 것이고, 모집 설립 시에는 창립청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 오케이? 그러면 멋지게 한번 정리하시죠. 이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정리합시다. 됐어요? 설립중개사. 설립중개사 언제 생겨나요? 발기 정관 작성과 김영란을 서명한 후 일주 이상 인수할 때. 됐죠? 인수 개념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응? 설립중개사는 기관이 구성됩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관이에요. 오케이? 기관 구성이 되겠죠. 업무집행기관은 누구? 발기. 의사결정기관은 누구? 모집설립시민 창립청에. 발기설립시민 발기내 의결권. 감독기관은 누구? 이사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설립증명서를 만들어진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 이후에 생긴 모든 법률 관계는 별도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립 후 회사에 이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가봅시다. 여기서 따져야 될 내용 뭐 있어요?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오케이? 변태설립상이다. 변태설립상 5개 꺼내세요. 현물 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발기인 보수, 특별이익. 됐죠? 걔네들은 정관의 기재에만 효력 발생, 원칙적으로 검사인 조사 받아야 된다는 거야. 더 멋지게 또 하나 가봅시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실제로 납입이 뭐랬어요?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 납입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문제 정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 납입의 경우에 통설은 뭐예요? 납입이 없다. 무효설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납입이 무효니까, 그치? 자, 뭐가 됩니까? 당연히, 그치? 발기는, 그치? 납입이 무효니까, 그치? 설립 무효에서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판례는 뭐예요? 납입 유효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립 무효에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는 뭐예요?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것이라. 더 가야 되겠지, 형사책임까지. 횡령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해서 반환한 거니까 자기가 착보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다만 배임죄는 대상이 되겠죠. 왜? 임무해태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으니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치?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치? 정리할 내용이 있다 뭐 했어?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이 서너 개에 대한 문제 정리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설립관리자 책임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응?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 뭐뭐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회사에 대한 책임, 또 하나는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다시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자본 충입 책임, 손해배상 책임. 자본 충입 책임,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 이렇게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여기까지가 주식과 주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피디하게 쟁점들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한 20분 정도만 더 하고 나서 저희가 9시 반까지니까 시간을 이렇게 지킵시다. 자, 제3장 가서 여러분들 쟁점상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식결주에서. 주식 낭도와 관련된 사례 문제 아니에요? 자, 멋지게 한번 이 내용만이라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상법상 주식은 뭡니까? 자본금으로 순양적으로 분할한 단위, 오케이? 또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를 말합니다. 이 상법상 주식은 뭐뭐로 나눌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응? 상법에서 회사편에서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응? 그럼 액면주식 발행하면 무액면주식 발행하지 못하고 무액면주식 발행하면 액면주식 발행하지 못해요. 다만 양자 전환은 가능하죠? 일부 전환은 안 됩니다. 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전부 전환만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본금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상법상 주식은 또 하나의 종류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류주식. 이익배당, 자녀예산 분배,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상환, 전환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종류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정관으로. 오케이? 그거를 종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상환 종류식과 전환 종류식입니다.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는 선택형 문제로 나올 거예요. 에? 그래서 상법상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액면, 무액면에 대한 내용 나오고 종유식에 대한 내용을 끌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상법에서는 그죠? 자, 갑회사에서 이렇게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얼마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냐면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본금을 수량적으로 분할했더니 그지? 주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면 상법에서는 주주관리 사무는 중요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케이? 응? 그래서 상법에서는 뭐에 대한 작성을 강제합니까? 됐죠? 만주가 이렇게 분할됐습니다. 그리고 5천, 5천, 5천. 오케이? 자, 멋지게 정리하세요. 주주명부.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 주주가 가진 주식 수 등을 기재한 장부조직을 주주명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주식의 양도가 있었습니다. 되나? 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설립 등기의 부수적 효력으로 성립되자마자 주권 발행 의무를 부여합니다. 오케이? 그럼 주식의 양도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됐죠? 주권 3,000개를 갑이 A에 교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주주는 주주의 시비를 상실하게 됩니까? 상실하지 않습니까? 상실하게 됩니다. 응? 그러면 주주명부는 나머지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나요? 응? 그래서 주주명부와 주식의 양도와 명의계에서는 서로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이거 공부하시는가? 그럼 명의계에서에 의해서 몇 가지 효력이 생겨납니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아우, 잘, 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지? 대항력. 두 번째. 또는 자격수요적 효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권리추정력은 자격수요적 효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그지? 자, 이 두 개는 누구한테 주는 효력이에요? 주주한테. 이거는 회사한테. 이 세 개 효력이 생겨난가? 이거를 명의계세의 3대 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항력 멋지게 정리합시다. 주식을 양수한 자는, 그지? 명의계사를 하지 않나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리 주장이 뭐예요? 주권 교부해달라. 배당금 지급해달라. 오케이? 주주청에서 의결권 행사할 권리를 달라.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명의계사가 되게 되면은 그 자는 뭐예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지? 진실한 주주로 추정되는 효력이 생겨납니다. 걔를 권리 추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또 회사 입장에서도 명의계사된 주주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게 되면 책임이 없게 되는 얘기입니다. 걔를 면책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리죠. 자,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 가끔 나오잖아. 갑이 A에게만 양도한 게 아니라, 오케이? B에게도 양도했다는가? 그러면 간에 주식의 이중 양도. 이때 주주권의 우선순위는 양도순위에 따르는가야? 명의계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르는가? 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에서도 똑같은 거잖아요. 오케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우선순위에 따라 따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가장 단골로 나올 거예요. 응? 그리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자기식의 취득. 자, 질문. 자기식 뭡니까? 이렇게, 그죠?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을 유통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통주식 중에 일부를
회사가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자, 자기주식 취득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지분 구조를 왜곡할 수 있어요? 응? 또 주가를 조작하는 투기수단을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주식 취득은 금지됐어요. 근데 현재는 허용이 됩니다. 왜?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 균등 조건으로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응? 다만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과 특정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 예외가 된다. 오케이? 그런 내용을도 여러분이 아울러서 같이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9번에 나오죠. 5페이지에 상법상 주식 양도의 제한에 대한 내용도 꼭 정리하셔야 돼요. 회사는 성립부터 납입기 6개월 이내에 주권 발행 의무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응? 그러면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6월 경과로 인해서 모든 효력이 생겨나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또 9번 상호보유식에 대한 제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회사의 모의사 주식 취득 금지하고 또 피참가 회사 소유 참가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하고 이제 정리를 좀 기회를 해드리는데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죠. 자, 모자회사 관계는 이 50% 초과해서만 생겨나는 거예요. 응? 자, 5,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럼, B의 A 취득 금지. 당연하죠? 자, C의 B 취득 금지. 질문. C의 A 취득은 가능합니까? 됐어요? A가 B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B회사는 A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C의 H도 금지됩니다. 이해하겠어요? 이 원리만 알면 피참가회사 소유 참가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응? 꼭 이 원리 가져갑니다. A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로 본다. 이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응? 이 정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스탁 옵션 이런 부분은 아마 선택형 문제가 나올 거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시험에 또 한 번 이제 어느 교수님이 건드릴 수 있다면 주식의 입지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주식의 입지는 뭡니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질문. 주식의 입질 방법은 뭐뭐 있나요? 약식질과 등록질. 등록질은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기재에 의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등록질은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주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민법하고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주식의 소각보다는 여러분들 나중에 자본 감소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니까 자, 크게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죠? 주총, 그지? 두 번째는 이사, 그치? 또 이사회, 그치? 대표이사, 이 부분들 좀 정리하시고요. 그치? 또, 감사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 시험은 거의 어디에 몰려있냐면, 이쪽에 몰려있어요. 응? 특히나,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그치? 중심이 되는 게 아마, 또 이 연결된 판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할 거예요. 응? 또 하나 출제할 내용이 있다면 보세요. 질문 한번 드리죠. 자, 상법에서는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이유 하나만 설명드리고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주총회에서는 기본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A, B, C라는 이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자들이 뭐를 구성할까요?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책임 체계를 따지게 될 때, 그지? 상법에서는 이사를 거의 대표이사에 준하는 자로 봅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은 보세요. 여기서 설정해버리면 질문. 대표이사는 이사의 시위를 가진 자예요?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설정을 의무와 책임을 전부 다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전부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 규정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사 의무에 대해서 랩만 하고 끝낼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뭐 있나요? 첫 번째, 경업피지 의무. 두 번째, 자기거래 금지 의무. 됐죠? 그 중에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훨씬 사례형으로 내기 좋습니다. 응? 또 하나 뭐 나올 수 있어요? 감시 의무. 됐죠?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나올 만한 내용 뭐 있어요? 그지? 회사에 대한 책임, 또 제3자에 대한 책임. 랩만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건 어디가 나옵니까? 임무혜태예요. 임무혜태에서는 뭐를 끼어듭니까? 경영판단의 법칙. 오케이? 경영판단의 법칙을 끼어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성관주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지? 그런데 역시 어떤 경영자의 판단 영역에 있는 걸 가지고 임무혜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자, 멋지게 한번 정리합시다. 오케이? 사전적으로 그죠? 충분히 타당한 검토 결과를 역시 거친 의사결정은 사후적 안목에서 비난하지 않는다. 오케이? 걔를 경영판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영판단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임무의 태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혹시 법령정관 위반이나 부정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셔야 돼. 그리고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업무집행관자의 책임이라든가 대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제도는 자, 멋지게 정리한다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중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위원회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 상장회사에서 운용 모습이 달라요. 응? 그래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가 필수기관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운용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응?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혹시 또 하나 갈 내용이 있다면 준법감시인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볼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본금의 변동까지만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응? 그리고 회사편은 나머지 제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어음수표법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자본금 변동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5분만 더 할까요? 자본금 변동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쪽입니다. 이쪽. 물론 자본 감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주 발행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5장에서 자본금 변동 중에 특히 신주 발행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디하고 같이 비교하느냐면 보세요. 꼭 주식회사 설립 절차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이것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주식회사 설립은 최초의 자본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멋지게 한번 갈게요. 그죠? 가장 먼저 할 것은 어떤 사항일까요? 신주 발행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응? 그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절차는 한 칸을 떼야 됩니다. 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그 신주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인수해야 됩니까? 기존 주주가. 그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존 주주에게 뭐를 먼저 배정해야 돼요? 신주를. 그래서 배정 기준일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날의 2주간 전에, 그지?
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배정 기준이 지나면 뭐 할까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됐습니까? 자, 이때 배정 기준을 중심으로 이 신주인수권은 보세요. 그 전에는 잠자고 있었나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됐죠? 여기서부터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표현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청약하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응?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은 제가 뺐네. 그지? 어차피 이것도 인수 절차입니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자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걔를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서 정리하시면서 신주 발행 절차는 꼭 주식회 설립 절차하고 비교해서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이때 꼭 금전만 납입해야 될까요? 기타 예산 납입해야 될까요? 기타 예산 납입해도 되죠? 기타 예산 납입하면 금전 납입의 현물 출자예요. 대부분들 여기까지만 수업하나 보다. 현물 출자예요. 오케이? 다만 이는 뭐하고 다릅니까? 변태 설립상인 현물 출자하고 다른 거예요. 응? 이때도 기타 예산을 납입하게 되면 현물 출자가 되는 겁니다. 질문 드리죠. 이때 현물 출자는 주식회사 설립 시 현물 출자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변태 설립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반에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다만 검사인의 조사는 거쳐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응?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죠. 현물 출자에 대해서 단순히 검사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지? 신주 발행 무효소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보면서도 항상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이런 걸 연결해서 신주 발행의 하자와 관련해서 물어볼 거예요. 응? 그럼 신주 발행의 하자는 뭐로만 주장할 수 있다?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때 제기된 소송을 신주 발행 무효소라고 이야기한다. 자, 누가 제기할 수 있다? 주주이사 감사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다. 신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주의. 항상 신주의 효력 발생은 신주 발행 효력 발생은 납입기일 다음 날이에요. 이날을 신주 발행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 오후 4시까지는 납입이 있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오케이? 그러니까 민법에 초일불산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기일에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신주 발행 무효의소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만 하고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워하죠? 자, 저희가 합병을 못하니까 자본감소 절차는 그지? 뭐하고 비슷할까요? 합병 절차하고 비슷해요. 자, 그림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셔서 저를 찾을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응? 선생님, 제가 예전에 상법을 배웠는데 상사 관련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부채, 자본, 자산. 오케이? 자, 자본금이 감소된다는 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첫 번째, 주주에 대한 환급 몫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주 승인 절차가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주총 특별결의 거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자본금은 누구에 대한 책임선도 돼요. 됐죠? 그래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채권자 보호 절차는 어떻게 거칠까요? 알고 있는 채권자한테는 개별을 채고, 오케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한테는 이의 제출 공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응? 이의 제출 공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했다면 변제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본 감소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감자 무효유소하고 관련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감자 무효유소
제수권자 정리합시다.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상환이, 자본감소, 불승인, 채권자 하나서. 오케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서만 정할 수 있죠. 판결은 됐어요. 그럼 소급표.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 자,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 뭐 본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꼭 옆에 교과서에 놔두시면서 이것들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모의시험에 나온 내용이 실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이유는 피해가는 거예요. 영리한 사람은 그게 모의시험은 연습 공부하고 나머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거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모의시험을 만약에 똑같이 냈다고 쳐봐요. 그치? 그럼 다 좋은 점수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한하게 사례형 문제에서 모의시험 문제가 실전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또 나오더라도 완전 꿀 거예요. 응? 이 정도 이제 회사편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구조 변경에 대한 수업도 특강으로 해드리든가 본 수업에서 해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응? 합병이나 분할 나오면 너무너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드려서 강의가 그지 뭐 10일에 수업을 해서 조각조각 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지? 한 60강, 70강 되더라도 풀 버전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공부할 수 있어요. 수험생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시간 없지 않습니다. 응? 괜히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을 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어음수표법 한 3, 40분만 하고 정리할게요. 어음수표법 뭐만 할 거냐면 여러분하고 이 그림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2007년도 8년도에 이제 웅지세무대학이라는 곳에서 겸임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회계학원에 처음 나갔는데 2009년 여름이에요. 그때 이제 그치 1년 하는데 단과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 어음수표법 특강을 한번 해볼까? 그치? 그랬더니 그치 350명 온 것 같아요. 실강생이. 강의실이 300명밖에 못 차가지고 한 50명은 스크린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어음수표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응? 조금 이따 이 그림 그려드리면서 그지? 모든 걸 끝낼 거예요. 무조건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은 어음수표법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서 제가 원인관계, 그지? 또 실질관계, 또 어음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거고 발행, 배서, 보증, 인수 등에 대한 내용, 또 상환 청구에 대한 내용, 오케이? 또 지급에 대한 내용, 이 내용들을 프레임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수표법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거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어음은 발행이 돼서 배서가 되고 또 보증이 돼서 그치? 만기가 되게 되면 지급 지시를 하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급이 거절되면 상환 청구를 하게 돼요. 응? 상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치? 2차적 지급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를 통해서 그치? 최종의 상환 의무자한테까지 가서 어음관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두 개를 그리면서 여러분하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하도록 합시다. 시간은 9시 반에 맞추도록 할게요. 회사법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어수법 합시다.